음식 배달업 제대로만 이해하면 매출 3배까지 오릅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인지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 건지 배달 음식에 관련돼 가지고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이라도 배달 음식을 하는 게 괜찮을까? 또는 원래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배달 메뉴를 추가하는 게 좋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배달 음식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당연히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레스토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메뉴를 배달에 접목만 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달을 위주로 메뉴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배달업을 만드셔야지 이해도 없이 메뉴를 만들었다가 메뉴를 조정하거나 가격을 바꾸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우선 배달 메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우선이에요. 예를 들면 배달을 콜할 때 들어가는 비용, 배달 라이더에게 들어가는 비용, 패키지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기존 내점 손님을 위한 메뉴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에 대한 단가 측정, 분석을 하신 다음에 배달 메뉴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음식 배달업을 할 때 이 음식 배달의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음식의 성수기는 계절마다 좀 다를 겁니다. 시원한 냉면이라든지 뜨거운 탕 같은 경우는 여름과 겨울이겠지만은 우선 배달 음식에 대한 1년 중 성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얼추 맞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단체 행사가 많을 때, 물론 이것도 메뉴의 특징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단체 행사가 많을 때, 보통 3월이나 4월에는 뭐가 많냐면 대학생들의 MT가 많아요. 그리고 회사들의 워크샵, 봄에 많이 하죠. 그럴 때는 치킨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도시락류가 단체로 많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단체라고 하면 10개, 20개가 아니라 3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때가 3월, 4월 달에 많고요. 그 다음이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행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스승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각종 회사의 사업 설명회가 5월 달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단체 배달이 많은 날은 3월, 4월, 5월이 좀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을 때가 언제죠? 바로 악천후일 때예요. 날씨가 안 좋을 때 배달을 많이 시켜 먹습니다.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나가기 싫잖아요. 눈 오는 날도 나가기 싫고요. 쪄 죽는 날 나가기 싫죠. 혹한일 때도 나가기 싫습니다. 이럴 때 보통 배달을 많이 시켜 먹게 돼요. 그래서 한여름, 장마철, 한겨울과 눈 많이 내리는 날, 이럴 때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자, 그러면 배달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맛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런데 배달업만의 특징을 맛과 브랜드를 알리는 것은 배달업이 아니더라도 기본 로드샵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고요. 배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직원, 라이더들을 얼마나 빨리 내 매장으로 부르는가입니다. 배달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주문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럼 빨리 들어오는 것만큼 음식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 음식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배달원들이 빨리빨리 안 와줘서 고객에게 늦게 배달이 된다면 그 고객은 불편함을 느낄 테고 반복된다면 재구매율이 떨어지겠죠.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배달원들을, 라이더들을 빨리 내 매장으로 오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거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거 한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만약 배달 음식점을 계획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라이더들을 배달원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친밀도를 높이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으로 이 라이더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배달업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연기는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잖아요. 진심으로 배달원들이 이 혹한기에, 이 더운 날에, 이 날씨 안 좋은 날에 물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정말 고생스럽겠구나, 힘들겠구나, 위험하겠구나를 공감해 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런 척하는 마음으로는 절대 어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동료 간의 친밀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를 하시느냐? 배달원들은 정말 한겨울에는 무릎이 시릴 정도로 춥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은 한여름에도 덥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배달원들이 왔을 때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비타 500이나 바카스 정도는 몇 개 비치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더운 날, 특히나 추운 날, 특히나 바쁜 날에 제공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달달한 초코파이 같은 것도 몇 개 비치해 두시면 좋아요. 물론 배달원들은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보통 끼니를 해결하고 일을 준비를 하지만 그 끼니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식사 시간 내에는 자기는 밥을 먹지 못하고 빨리 콜을 받고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급하게라도 달달한 초코파이 한 개 먹고 출발을 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든든하잖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는 배려심. 그러면 배달원들은 이 가게에 대한 애착이 생길 겁니다. 직원들한테 꼭 교육을 하세요. 배달 직원들이 온다면 반갑게 인사를 하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저희 직원들한테 택배 기사들이 이제 자주 오거든요. 저희가 물건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시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들어올 때 부담스럽지 않게끔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게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수고하시라고 한마디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원들도 내가 이 매장에 들어갈 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직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세요. 사장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반갑게 인사를 하세요. 배달 음식이 주문 들어왔을 때 음식을 시간 내에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를 하세요. 받는 고객도 문제지만 배달 오는 직원들이 음식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바로 픽업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음식이 반복적으로 늦어진다 그러면 배달원들은 그 라이더들은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1시간 안에 배달 콜을 몇 개를 잡아야지 나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는데 5분 10분 지체가 돼버리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우리 매장에서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늦는 것뿐만이 아니라 라이더들에게 늦는 거에 대한 시간 계산 정확하게 하세요. 어떤 분들은 라이더들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우리 매장 때문에 너네들이 돈을 버는 거잖아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그 매장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라이더들을, 배달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매장에 빨리 오고 우리 매장에 오는 것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는지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달원들을 떠받들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배달원들도 잘하고 제대로 하는 배달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배달원들도 제대로 일 못하고 양아치처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배달원 중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너무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엉망으로 일하고 양아치 같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모시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대로 일 못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때 불친절하고, 도시락을 픽업해 갈 때 험하게 들고 가고, 온몸에 문신 있고, 고객한테 배달을 했더니 컴플레인만 계속 들어오고, 무섭네, 불친절하네, 도시락 안에서 다 엎어졌네,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들에게까지 존중하면서 그 라이더들의 눈치만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잘하시는 분들에게 존중하고 대우를 했다 그러면 제대로 못하는 라이더들은 잘라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라이더들이 고객에게 불친절할 때, 도시락이, 배달 음식이 엉망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몇 번 설명을 드리고 주의를 주시면 되겠지만은 그게 몇 번 이야기가 되어도 고쳐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까지 억지로 같이 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두시고, 이 라이더는, 이 배달원은 우리랑 절대 같이 갈 수 없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배달 대행사 그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매장은 이 라이더에게 콜이 잡히지 않게끔 설정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달 대행사마다 방식은 좀 다르지만은 그렇게 라이더의 콜을 막아주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우리 매장이랑 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블랙리스트를 알려주시고 콜이 안 가게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달업 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배달 대행사를 쓰시는 것과 내가 배달 직원을 채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배달 대행사를 쓸 때의 수수료와 배달 전문 우리 직원, 배달 직원을 채용을 한 다음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는 게 배달 매장 운영에 더 유용한지.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를 해주세요. 이상 장백TV였습니다.